다섯 번째 크기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2016년도에 420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수치로만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지만 2015년도에 죽은 아이들이 45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1950년도에는 몇만 명이 죽었나요? 1440, 무려 1000만 명이 더 죽었는데 지금은 훨씬 좋아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베트남 전쟁 동안에 150만 명이 넘는 베트남인과 5만 8천 명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죠.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20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는 전 세계 상대로 특히 강대국들을 다 이긴 나라다, 이렇게 프라이드가 센 나라예요. 자, 2014년도에 신종플루 유행을 했었죠. 2주 동안에 31명이 죽었습니다. 구글에서 관련된 검색 기사가 25만 3,442건이 됐어요. 사망자 한 명당 기사가 8,176명인 거죠. 그러나 같은 2주일 동안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은 대략 6만 3,066명이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는 얼마큼 나왔을까요? 사망자 한 명당 0.1건이었습니다. 신종플루 사망자에 비해서 결핵으로 똑같이 죽음을 맞은 사람보다 신종플루 사망자는 8만 2천 배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크게 보려는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크기 본능을 하기 위해서 수를 나눠 보아라. 1인당 수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라. 여섯 번째, 일반화 본능입니다. 슈퍼맘, 전원생활하는 부류, Z세대,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칭을 해놓고 이해하기 쉽게 범주화로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일반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부의 차이점과 집단 간 유사점을 찾아보라는, 두 번째로는 다수의 주의라는 거예요. 다수라고 해서 50%가 넘어가면 다수일 수가 있고 99%가 다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외 사례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화학 물질을 하면은 비누, 시멘트, 플라스틱, 세탁 세제, 이런 것도 다 화학물질로 규범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화학물질이라고만 표시만 되면은 무조건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운명 본능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운명적으로 그럴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삶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디게라도 지금 변하고 있다. 두 번째, 지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할 준비를 하라. 어제의 지식이 오늘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의 세상에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와 같이 지식을 업데이트할 준비를 해라. 사인 북코칭이나 북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한번 비춰보고 그것 속에서 내가 낡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변한 사례를 수집하라. 자, 여덟 번째,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단순화시켜서 뭔가를 자꾸 보고 해석하려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전문가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아주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범주에 벗어나게 되면 다른 부분을 알고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장의 리더십, 임원들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경향들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기업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조직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팔로우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중간 과정에 있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적 시선이 때로는 우리의 세계관을 망칠 수도 있다.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박을 곳만 보인다. 지금 못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이 전문가의 생각의 범주 안에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또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해결책을 항상 조심하라. 자, 아홉 번째, 비난 본능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비난 대상 찾습니다. 이 사람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듯이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난 본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으려는 그 버릇을 버려라는 대신에 원인을 찾으려는, 그러면 여러 가지 얽혀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될, 시스템을 찾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찾아야 돼. 모든 부분들은 한두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을 보더라도 사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임원 밑에 중간관리자들이 있고 사원들이 있기에 체계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조직이 돌아가는 건데, 어떤 원인들을 그 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은 전반적인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데 힘들 수가 있다. 다급함의 본능. 우리는 매번 TV나 광고나 이 뉴스를 보면은 오늘 소비해라, 오늘 보아라, 오늘 무엇을 해라, 이런 다급함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것들은 마케팅을 위한 일환이라는, 다급한 본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심호흡을 충분히 하라, 두 번째는 데이터를 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예측을 하는 점쟁이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극단 조치를 경계하라.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본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팩트풀리니스, 저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기업을 겨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떤 본능과 직감에서 운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단 본능, 그리고 비난 본능, 부정 본능, 그 다음에 일반화 본능, 공포 본능들이 우리의 하는 일들을 좀 더 어렵게 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이 책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오늘도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10가지 본능들을 조금 더 절제하고 내 조직을 바라보고 구성원들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